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일상 라디오입니다. 예. 원래는 24년이 마무리될 때에, 내가 극장에서 뭘 봤나를 한번 쫙 돌아보고, 어떤 걸 제일 재밌게 봤고, 어떤 걸 좀 재미없게 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소소한 얘기를 나누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슉슉슉슉 지나가 버려서 벌써 1월 달이 되어 버렸군요. 하지만서도 생각했던 컨텐츠니까 조금 늦었지만은 24년을 좀 돌아보면서 어떤 영화들을 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쭉 적어봤거든요. 야, 진짜 많이도 봤다. 물론 시네필이다 이 정도로 제가 보는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보통 할 거 없거나 하면은 거의 봐요. 무조건. 이거는 그나마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와 있는 그걸로만 돼 있는 건데, 아마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현장 발권으로 봐서 리스트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 앱에 남아있는 건 다 적어 놓은 거고요. 총 21편을 봤네. 야, 그러면은 뭐야? 거의 한 달에 1.7편 정도는 본 거군요. 할 거 없을 때마다 그냥 가서 봤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많이 보는 이유는, 기대한 작품은 첫 번째로 무조건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할 게 마땅치가 않은데 겸사겸사 나가고는 싶고 약속은 또 없고 그럴 때 보통 영화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딱히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도 그냥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이제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움이 되긴 돼요. 예. 재미가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든지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항상 도움이 되니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4년 1월 7일 CGV에서 신차원 짱구는 못 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이군요. 이게 어떤 영화였지 이게?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요. 이게 짱구는 못 말려가 이제 극장판인데 시리즈 최초로 3D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광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일본에 당시에 작년에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이상하게 일본을 많이 갔어. 한 3번 갔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자꾸 갈 때마다 이 광고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뇌에 각인이 됐나봐. 이거 봐야 된다, 봐야 된다 하고. 또 시리즈 최초로 3D라고 하니까 또 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봤는데 예상외로 이 3D로 구현된 짱구의 모습은 의외로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들은 이렇게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안타까운 점은 3D에 힘을 주다 보니 스토리나 어떤 연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스토리가.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들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좀 점여오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들이 항상 있어 왔잖아. 어른 제국의 역습이라든지 여러분들 다 떠오르실 만한 그런 작품들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약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영화 처음 시작했을 때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3D로 구현돼가지고 막 보여주는데 그냥 평범한 장면이에요. 항상 짱구가 하던 거 있잖아. 그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다가 혼나는 그런 건데 그걸 되게 익스트림하게 찍었어.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3D로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를 막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모르겠어. 이게 뭐 만약에 4DX 막 이런 거에서 막 흔들리면서 보는 거였으면은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3D로 구현된 거를 보는데 그냥 굳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이 약간 희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색다르고 재밌는 시도인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은 짱구의 엄청난 팬이 아니라면 딱히 막 대단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간혹 나온다. 스토리 자체는 이제 짱구가 모종의 사건을 겪어서 초능력을 갖게 되고 이제 빌런도 초능력을 다루고 있는 빌런인데 이제 우리가 익히 뭐 봐왔던 그런 빌런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류의 빌런이어서 짱구랑 그 둘이 맞붙게 되는 그 과정에서 오는 약간의 감동 모먼트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짱구 극장판에 비하면 다소 아쉽다 이런 생각?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짱구 극장판들을 쭉 나열하면은 안타깝게도 이 초능력 대결전은 거의 최후순위로 밀릴 정도인 것 같아요. 아쉬웠어요. 근데 저는 뭐 항상 더빙 같은 거 때문에도 보기 때문에 더빙 뭐 저희 선생님들도 제가 가르침 받았던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재밌게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월 23일 메가박스에서 파묘를 봤군요. 야, 파묘. 야, 진짜 파묘가 저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이거 너무 잘 되지 않았나? 그죠? 관객 수가 어떻게 되지? 관객 수가 1000만 넘었어? 와, 진짜요? 1100만인가 보네? 야, 대박이다. 저는 근데 그 재밌게 보긴 봤거든요. 1000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나오신 분들 뭐 연기 이런 것들은 참 좋게 봤던 것 같고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약간 이게 한 2막인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약간의 반전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2막부터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공포나 오컬트 물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빌드업 되는 과정은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데 그게 무엇인지 정체가 드러난 순간부터 솔직히 좀 팍 식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 항상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중이 꽤나 크기 때문에 막의 구성 자체가 거의 전반부까지는 그게 뭔지 아예 드러나지 않았다가 후반부에는 다 드러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류의 오컬트 이런 거를 이런 영화가 나오면 전 항상 어쩔 수 없이 곡성에 비교를 하게 돼. 곡성은 전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5점 만점에 한 진짜 5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톤이나 이런 다루는 방식 이런 게 조금 유사한 편이었던 것 같아서 자꾸 곡성을 기대하고 봐가지고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약간 별점을 안 줬네. 짱구는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재미랑 이런 거가 좀 까탈스러워요. 그 좀 되게 이상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만의 2.5점부터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2.5점 이하부터는 좀 굳이 극장에서 안 봐도 된다
것 같은데 아까 짠 거는 2점이고 파묘는 한 3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단하게 재밌네.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이 한국식의 이런 엑소시스트물 같은 거? 이런 게 주는 약간의 대단한 느낌? 이런 거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컬트 영화라고 하면 대다수가 서양 쪽, 신부님, 천주교, 막 성수 뿌리고 막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이건 정말 다분히 한국적인 소재를 잘 녹여내가지고 재밌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전 되게 참신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좀 안타깝게 봤다. 이게 1000만 이상을 봤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네. 하여튼간에 이것도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으로 2월 28일에 CGV에서 듄 파트 2를 봤군요. 듄 파트 2라. 야, 이거는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재밌는 점이 듄 파트 1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파트 1이란 이름으로 개봉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어떤 작품들은 그냥 딱 보자마자 야, 스케일 봐라 이러면서 좀 압도되는 느낌인 것들이 꽤 있어. 근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1편부터가 그냥 그랬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1편을 찍고 2편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그런 영화였나 봐. 듄 1이 망하면 파트 2는 나올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듄 파트 1 개봉하고 한참 뒤에 듄 파트 2 촬영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막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놀라웠던 이유는 당연히 파트 2를 촬영 중이거나 촬영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1이 밑밥을 엄청 깔거든요. 그리고 1에 끝나는 내용도 이제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다. 개봉 박두. 막 이런 느낌으로 딱 끝나거든. 근데 감독이 이 편을 나중에서야 찍을 그런 걸 했다는 걸 알고 좀 놀랐어요. 당연히 파트 2를 찍어놓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짱이 참 두둑하다 이런 생각? 하여튼간에 되게 재밌었고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트릴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후로 장대한 대서사시 막 어떤 판타지물 이런 게 거의 없던 것 같아. 혹은 트라이를 했다가도 생각 이하로 좀 다 흥행은 실패했던 것 같거든요.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근데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스케일이 아주 큰 재미난 그런 SF물이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 스토리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스토리라는 거? 어떤 영웅으로 점지된 인물이 항상 있잖아.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 뭐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 주인공이 다 어때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근데 갑자기 저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막 칭송을 해. 해리포터도 그렇잖아. 선택받은 아이다. 막 이런 식이고. 프로도도 마찬가지로 절대 반지를 이제 없애는 그런 반지 원정대를 꾸려서 모험을 떠나는 얘긴데 프로도는 되게 평범한 그냥 호빗 쪽 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큰 거의 진짜 이 지구에 막 운명이 막 달려있는 반지를 걔가 갖게 되니까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듄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 티모시 샬라메가 맡은 그 역할이 상대방들이 다 리산 알가입 이러면서 선지자 막 어떤 구세주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칭송하니까 저 아니에요 막 이러다가 결국은 점점 영웅으로 거듭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플롯을 우리가 제가 방금도 예시를 2개나 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봤어. 너무 흔해. 쿵푸 팬더도 그렇고 스타워즈도 그렇고 다 그냥 되게 일률적인 스토리다 보니까 스토리 자체에서 오는 어떤 대단한 쾌감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스케일이 주는 장대함, 거기서 오는 도파민, 이런 것들은 좋았다. 근데 이게 그거라고 하더라고. 사실상 그 듀운의 이야기가 거의 원조래. 그런 류의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타워즈나 이런 것들보다도 원작이 훨씬 더 먼저 있던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얘가 원류격인 이야기가 맞는 건데 영화화는 늦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참신한 맛은 없는 거죠. 하지만 원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원조집이 맞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재밌게 봤고요. 이거 파트 2가 끝날 때는 3가 너무 기대되게 끝이 나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보시면 되니까. 되게 재밌고. 얘가 나오든, 얘? 와, 살발해. 살발해. 진짜로, 무슨 족인지 이름이 까먹었네? 이 종족이 약간 무모증인 것처럼 몸에 다 털이 없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머리도 이제 탈모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눈썹도 밀고 있고, 되게 창백하게 나와요. 근데 콜로세움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짜 내가 봤던 근래의 빌런 중에서 얘가 최악이었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냐? 이러면서 봤어요, 진짜로. 이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주인공이랑 또 결투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엎치락뒤치락 어떻게 될까 막 긴장하면서 봤던 거는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웬만하면 주인공이 이기겠지란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거 끝까지 정말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여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거 별점은 5점 만점에 저는 3.5점이요. 예. 사실은 4점을 받아도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말했듯이 참신함에서 점수가 좀 깎입니다. 어쩔 수 없어. 너무 많이 봐왔던 플롯과 이야기다 보니까 제 주관적인 점수예요. 그냥 3.5점입니다. 파트 3가 나오면 저는 당연히 무조건 볼 거고요. 이렇게 막 3편, 4편 연작으로 나오는 거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던 요즘에 이것만큼 반가운 작품이 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으로 3월 26일 CGV에서 가여운 것들을 봤군요. 가여운 것들. 이거는 제가 상당히 기대했던 작품인데 이게 막 아카데미 상 받고 막 그러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맞아, 여기서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 받고 미술상이랑 의상상 막 분장상 막 이런 거를 탔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극장가에 걸렸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 약간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봤는데 전 재밌게 봤습니다. 이 BGM이 되게 좀 독특하거든요. 아마 유튜브 검색하셔도 나올 건데 되게 힘 빠져. 그 우쿨렐레 같은 걸로 연주한 느낌의 띵띵띵띵띵띵 막 이런 그게 있거든. 뭐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사실 좀 처음에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엠마 스톤이 전라로 수많은 배드신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로도 상당히 좀 이슈 몰이가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엠마 스톤의 전라 노출을 보러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영화가 그걸로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연기 기가 막힙니다. 이건 진짜 엠마 스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요. 이 배드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영화 전반에 걸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난 다음에 배드씬이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근데 현대의 어떤 사회상 같은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뭔가
성적인 그런 대상화가 돼왔던 것도 여자의 그런 포지션이었고, 지금까지 약간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넣었겠구나, 오히려 감독의 의도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엔 납득이 되더라고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릴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 유아기의 어떤 그런 상태의 엠마 스톤이 점점 내적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사회적 그리고 어떤 시대적 그런 것들을 엠마 스톤이 다 보여주면서 연기가 쭉 지나가고 영화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엠마 스톤은 처음에는 약간 좀 예쁘고 그냥 그런 걸로만 좀 솔직히 눈에 들어왔던 배우였던 것 같은데, 여기선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다음 작품이 상당히 기대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보면서 엠마 스톤은 상 받아야 된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 안 주면 진짜 좀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몸을 다 갖다 바치는 연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라는 작품에서 나무주연상 받지 않았나요? 근데 그 사람이 수상의 그 상복이라고 하지, 상을 진짜 못 받는 사람이었거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잘생기고 연기 잘하고 이런 걸로는 전 세계 사람들 다 아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상복이 진짜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매년마다 아카데미 때 상 받냐 못 받냐가 좀 일종의 인터넷 밈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레버넌트에서 상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 야, 이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상 안 주면 진짜 나쁜 놈들이다 진짜. 너무 고생한 게 보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엠마 스톤 이분도 여기서 진짜 고생 많이 한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진짜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극적인 소재 같은 것들도 있긴 한데, 글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점수는 5점 만점에 저는 4.5점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그거였으면 솔직히 4점인데 참신함 점수에서 0.5점이 가미되어서 4.5점이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터부시 되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토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 찝어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되게 보면서도 전시회의 어떤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 애초에 이제 막 미술상이랑 뭐 의상상 이런 것들도 받은 영화니까 눈도 상당히 즐거운 부분들이 있는 영화였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으로 4월 26일에 메가박스에서 범죄도시 4를 봤군요. 아하, 이거는 제가 아예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는데, 제가 범죄도시 1편을 너무 재밌게 봤고 2편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 3편은 정말 재미없게 봤고 4편은 그래서 이거 또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워낙에 사회적으로 되게 뭐랄까 일종의 밈 같은 게 된 영화다 보니까 이런 좀 화제작은 또 챙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일단 보긴 봤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고, 그때도 제가 영상 남긴 게 있는데 정말 혹평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게 범죄도시 1편부터 답습해왔던 그 영화의 구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질리는 거야. 뭔지 아시죠? 처음에 악당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동석님이랑 경찰 수사관들이 난항을 겪다가 결국 1대1로 마동석님이랑 빌런이랑 어딘가 장소에서 시원하게 뚜까 패고 결국은 잡히는 그런 엔딩이, 그런 구성이 4번째나 반복이 되니까 이젠 질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5편, 6편, 7편 막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은 5편을 볼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아마도 감독님도 이걸 안다면 5편은 아마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1000만이 넘었잖아. 어쩔 수 없다고 봐. 1편, 2편의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음 영화는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저는 못 찍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많아도 700만 이 정도? 여태까지 해왔던 그게 구력이 있다 보니까 흥행을 실패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1000만을 또 찍을 것 같진 않아. 어쨌든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도시 1편을 재밌게 봤던 이유는 그게 이제 실제로 가리봉동에서 있었던 사건인가? 그렇잖아요. 사실을 이제 픽션으로 다듬어서 더 만든 내용인 건데 4편은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전혀 현실감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냥 아주 작은 이야기를 엄청 크게 부풀려서 만든 느낌이었어. 그런 게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라 현실감이 있어서 재밌던 영화였는데 현실감이 전혀 없게 느껴져서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마동석 님이 이 너무 강한 캐릭터니까 이 빌런한테 질 거란 생각이 일단 안 들잖아. 그죠? 마동석 님이 뭔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긴장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1편에서는 약간 우리가 몰랐으니까 범죄도시라는 영화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의외의 어떤 그런 게 주는 쾌감이 있었는데 이게 4편째나 반복되니까 상당히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편, 6편은 내 개인적인 추측, 내피셜 연작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5편이 상편, 6편은 하편 이런 식으로 시리즈 최초로 좀 연이어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절대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2.5점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액션이나 이런 건 또 나름대로 볼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아니야 2점으로 바꿀게요. 네 2점으로 바꿀게요. 왜냐면은 빌런으로 지금 이동희 배우님이 있잖아. 나 이거를 보고 딱 떠올랐어. 이동희 배우님이 나오거든요 영화에. 약간 빌런이 둘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진짜 이동희 배우님이 연기를 못했다라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이 인물을 활용을 전혀 못해. 약간 아마 감독님의 의도는 빌런을 강한 애를 2명을 둬가지고 아주 파워풀하게 마동석을 그냥 양쪽에서 그냥 이렇게 막 압박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 그리고 약간 연기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동희 배우님이 연기를 못하는 분은 아니잖아. 되게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영화에선 특히나 도드라지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서 상당히 좀 아쉽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2점으로 바꿉니다. 다음으로 24년 5월 9일 메가박스에서 쇼생크 탈출이군요. 이게 아마 개봉 30주년 기념이었나? 그래가지고 재개봉을 메가박스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못 참지 싶어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고요. 제가 영화를 진짜 많이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 인생 작품입니다. 너무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면은 무조건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보통 저도 연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막 단편 영화 제작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항상 연기적으로든지 연출적으로든지 뜯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나도 모르게 있거든요. 좌뇌는 감상을 하더라도 우뇌 한쪽으로는 계속 그걸 분석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 틈이 전혀 안 보여. 그냥 쭉 보게 돼요. 어떤 영화들은 컷이 바뀌거나 장면이 바뀌거나 할 때 눈치를 챌 때가 있단 말이지. 이게 영화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잘났겠구나. 이런 것들. 이게 스토리의 진행이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보이는 구성이잖아, 대부분. 근데 쇼생크 탈출은 전혀 안 느껴져. 너무 치밀하게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그래서 이거 안 보신 분들 요즘엔 좀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옛날 거니까 94년도 영화니까 안 보신 분들 꽤 많던데 제발 아무것도 검색하지 말고 유튜브로 뭐 15분 요약, 30분 요약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제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속으로 그냥 보세요. 제발 내가 간곡하게 부탁할게요. 제발. 너무 재밌어. 이게 이제 IMBD라고 하는 미국의 그 대형 영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10몇 년째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대중성과 예술성 두 개를 다 잡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쇼생크 탈출 이 영화를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봐요. 다시 한번 봐요. 생각날 때마다 가끔 보는데 이거를 내 생에 큰 극장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바로 보러 갔고요.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랄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그런 게 있잖아. 가끔씩 그 명량이었나? 막 그런 거 보면은 그 인물의 입을 빌려서 본인의 메시지를 관객들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후손들이 알까? 모르면 호로 자식이지? 이런 식의 대사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영화들은 가끔 되게 그런 게 많거든? 주제의식을 대사로 때려 박던지 아니면 특정 어떤 장면에서 강하게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쇼생크 탈출은 그냥 싹 보면은 다 보고 나올 때 내 마음에 싹 점여들어 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 영화를 재밌게 보고 메시지가 남는 거죠. 아주 정석적인 영화란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런 게 메시지를 주는 거지. 대본에 메시지를 적는다고 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한국 감독님들이 가끔씩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런 게 나오면 너무 짜쳐서 그래요. 등장인물들한테 심파를 주면서 억지 눈물과 억지 감동을 쥐어주면서 주제의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들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영화가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심파, 억지 심파 그만해라 이런 게 왜 있겠어? 정말 이건 대척점에 있는 영화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또 모건 프리먼 이 배우님이 여기서 나레이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영화 이후로 모건 프리먼님은 계속 영화에서 나레이션 하는 역할로 나온다? 근데 목소리도 그렇고 연기 톤도 차분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이후로 계속 영화에서 나레이션 하는 역할로 나온다. 인자한 흑인 역할로 나온다. 라는 점에서 좀 재밌는 느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15일 CGV에서 악마와의 토크쇼를 봤군요. 악마와의 토크쇼.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대를 아예 안 하고 봤어. 왜냐면 제가 애당초에 공포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괴담 유튜버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괴담 유튜버가 아닙니다. 원래 성우지망생이고 그런 거 일상 같은 것들을 올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남양 특집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쭉 다뤄왔던 거지 평상시에는 괴담이나 무서운 영화나 오컬트 영화 이런 거를 거의 안 봐요. 근데 이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걸 봤는데 충격적이었어. 충격적이게 재밌었어. 이거는 영화를 한 편 다 보면은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구성 자체가. 일전에도 아예 제가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쇼생크 탈출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점수를 제가 패스했네요. 이거는 이제 한편의 예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전설의 토크쇼의 생방송 사고.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어떤 예능 생방송 토크쇼의 방송 사고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공포 영화들이 되게 딜레마를 겪는 부분이랄까? 보는 사람으로부터 약간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그런 선이 뭐냐면은 현실성이 있냐 없냐인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은 현실감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현실적이면은 보통 별로 안 무서워요. 예측 가능한 정도의 무서움이니까 별로 안 무섭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극장 화면으로 보는 거지만 예능 토크쇼를 그냥 쭉 보는 구성이니까 의구심이 없게 그냥 쭉 보는 거야. 예능 한 편 보는구나 이러고 그냥 쭉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MC 역할을 맡은 데이비드 다스트 말찬 이분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시는데 이분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다른 배우들은 솔직히 난 다 처음 보는 배우들인데 이분만 제가 다크나이트에서 봤던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이 마스크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냥 마스크가 죄송하지만 공포예요. 그지 않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분위기가 있다는 거야.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오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찰떡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약간 코난 오브라이언 님 있잖아요. 코난쇼 하시는 분. 그분이랑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도 약간 있고 그분을 약간 오마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거 영화는 너무 참신하게 재밌었고 다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결말부에쯤 가면은 약간 좀 산만하고 일상적인 기승전결 해소의 그런 구조의 영화만 봤던 분들은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의 구성이라서 그런데 전혀 어려운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주어진 단서들을 다 조합해서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5점 만점에 전 개인적으로 4점입니다. 그렇게 재밌게 봤다. 다음으로 5월 25일 메가박스에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라는 영화를 봤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드맥스 영화를 분노의 도로인가? 그거 있잖아요. 제일 최근에 나왔던 이거 제외하고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약간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안 보려고 했어요. 이거가 왜냐면은 이전에 그거에 인기를 힘입어서 뭔가 가르는 느낌? 편하게 가르는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느껴졌어. 그냥 선입견이죠. 네. 원래는 후속편이 없을 것처럼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굳이 속편이 또 나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프리퀄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왜 이제 퓨리오사가 분노의 도로에서 그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참 재밌게 봤고요. 이런 영화는 좀 위험해. 왜냐면 제가 이것도 아마 극장까지 운전해서 갔을 거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엑셀을 좀 험하게 밟게 되더라고. 제가 웅웅 이렇게 밟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런 이제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은 좀 위험합니다. 하여튼간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랄까 요즘에 PC 같은 거 정치적 올바름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PC를 반대하지 않아요.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반대하지도 않고 뭔가 전형적인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나오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 근데 요즘 PC라고 하는 영화들은 그냥 영화를 개판 쳐놓고 이거 정치적 올바름입니다만 이걸 싫어해요? 그거는 당신이 뒤처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한테 뭔가 책임감을 떠넘기는 영화들이나 게임들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거는 PC의 정석이다. 이게 진짜 PC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드물게도 여전사를 앞세운 영화인 것도 있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퓨리오사 자체도 한쪽 팔이 없는 인물로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편견 없이 멋있게 보여주거든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아까 듄이랑 좀 비슷하게 야 이걸 어떻게 찍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특히 차량에서 벌어지는 액션씬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거를 저도 막 영화 같은 거를 찍으려고 막 노력을 막 했었던 것도 있는데 단편 영화 같은 거 출품 같은 거 할 때요. 찍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렵고 특히나 이렇게 생동감 있는 액션 같은 거를 컷으로 다 나눠서 만들려면은 진짜로 그림 같은 거 있죠. 러프하게 미리 만들어 놓는 콘티가 진짜 몇백 장이 필요할 정도인데 이건 진짜 몇만 장 나왔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치밀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 이거 좀 CGT가 좀 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1편은 거의 그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2편은 좀 CG의 느낌이 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몰입이 약간 좀 헤쳐지는 부분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5점 만점에 개인적으로 4점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다음 6월 5일 CGV에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거 진짜 기가 막히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아카데미였나? 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국제 장편영화상이랑 음향상을 수상했군요. 그래서 기대를 먼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매년마다 아카데미 수상작이 뭔지를 쭉 보는 습관이 있는데 재밌겠다 이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있었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일단 우리나라에 당시에 개봉 안 했을 때 이미 먼저 보고 오셔서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이제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봤는데 진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게 재밌었어. 재미는 솔직히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냥 재미지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제 독일군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영화인데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는 진짜 많죠. 그냥 뭐 쉰들러 리스트나 아니면 인생은 아름다워나 뭐 이런 영화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워낙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소재로 만든 영화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의 시각으로 다룬 영화는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보면서 이 내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 진짜 농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보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아예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그냥 쭉 봤거든요. 근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세가 계속 꼬여. 이렇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 도대체,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요.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주제의식을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구나라는 점에서 너무 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채택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음향상을 받았는데 이건 진짜 기가 막혀요. 네, 진짜 기가 막히고, 왜냐면은 음향이 솔직히 저는 음향 이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음향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왜 음향상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음향을 사용하는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네. 보시면은 진짜 느껴지실 텐데, 이게 만약에 내가 원어를 안다면, 독일어를 안다면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막으로밖에는 내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반 정도밖에 안 와닿는 거겠지만은, 보통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카메라에 찍히는 거랑 싱크로가 딱 맞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동일하게 기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분리시켜서 다른 얘기를 보여줌으로써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기가 막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간에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있었으면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사실 엄청나게 취향인 영화는 아니어서 4.5점으로 제 주관적인 별점이에요. 제가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영화 좋아하는 그냥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4.5점 정도인 것 같다. 다음으로는 6월 15일 메가박스에서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군요. 인사이드 아웃 2가 이제 전작의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이제 후속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조금 걱정했던 거는 픽사 디즈니 이쪽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삽질을 했던 것 같더라고. 약간 제 느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옛날에 전성기에 가까웠을 때 막 업 나오고 코코 나오고 막 이럴 때에 비하면 최근에는 PC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영화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아까 퓨리오사랑 마찬가지로 전작의 후광을 이제 뒤에 업고 뭔가 흥행을 이어가기 위한 약간 꼼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걱정하면서 봤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상당히 재미있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1편 그 이상으로 재미있었냐 하면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예측되는 얘기 그냥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발화하게 된다는 그런 관점은 너무 신박하게 재미있었고, 이것도 제가 영상을 아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입장이 된다면 이 영화들은 꼭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너무 귀엽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5점 만점에 전 개인적으로 3.5점인 것 같습니다. 4점을 줘도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3.5점입니다. 1편보다 낫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0.5점 깎겠습니다. 하여튼간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7월 17일 CGV에서 명탐정 코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을 봤군요.
제가 명탐정 코난을 사실 잘 몰라요. 예,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재밌게 봤었는데 어느샌가부터는 솔직히 추리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 어쩔 수 없이 옴니버스의 느낌이 나는 구성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거를 코난이 다른 유명한 탐정의 입을 빌어서 해결하고 이거에 계속 반복이었으니까 어느새부턴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판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간만에 봤어요. 그냥 더빙판으로 좀 보고 싶었고요. 극장판에서 코난을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봐야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이건 이제 홋카이도 지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항상 VOD나 이런 걸 통해서 작은 화면으로만 코난을 봐왔기 때문에 그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극장판도 보통 VOD로 봤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극장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이거 이게 위압감이 있어요. 이게 진짜 똑같은 거를 아마 그냥 IPTV에서 봤으면 별 생각 없었을 건데 그 극장의 사운드와 극장 크기의 화면에서 명탐정 코난을 보는 느낌이 색다르더라고.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다음 극장판 나오면 보세요. 진짜 느낌이 남달라요. 근데 좀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원래는 뭔가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코난이 제 기억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는 살인사건 뭐 추리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인디아나 존스에 가까워. 이건 그러니까 스케일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커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난이 맞나? 내가 아는 코난이 전혀 아닌데? 이런 느낌이었다. 근데 이게 워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화책도 한 100권 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전개할 만한 이야기나 사건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다룰 만한 건 다 다뤘을 거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나 뭔가 이 인물들의 그 관계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코난의 팬이 아니라면은 저 정도로 그냥 라이트하게 코난을 즐겨보는 사람들이라면 엄청 재밌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제 팬들의 전유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마지막에 살짝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뭔진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나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게 이제 스포일러는 제가 안 드릴 거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태까지 쭉 넘겨왔던 건데 마지막에 팍! 이렇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저는 근데 그게 팬분들은 다 아시는 건 줄 알았어. 내가 나만 모르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코난의 팬분들이라면 마지막에 정말 비명을 지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코다테시, 그러니까 지금의 홋카이도 지방이죠. 거기를 이제 주요 무대로 나오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걸 보고 나면은 홋카이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아마도 성지순례 관련해서 코난 팬분들은 홋카이도를 엄청나게 많이 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5점 만점에 개인적으로 저는 2.5점이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같이 일반인을 사로잡을 만한 내용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봤던 게 24년 7월 28일 메가박스에서 데드풀과 울버린을 봤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재밌게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엔드게임 이후로 마블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전부 다 실망해서 어 사실 안 보려고 했어요. 예. 그냥 안 보려고 했는데 데드풀은 그래도 항상 평타 이상으로 재밌게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요. 어 재미있었습니다. 예. 근데 마블 작품들 혹은 마블 이 캐릭터들을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사람이라면 너무 선물 같은 영화인데 그게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는 정말 넘사벽으로 재미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코믹스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왔던 영화들을 다 챙겨본 사람들한테는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그게 아닌 사람한테 이 영화는 지들끼리 아는 얘기 가지고 재밌나 보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밖에 안 들 것 같아.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과거의 영광에 기대가는 느낌도 약간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 이제 휴잭맨님께서 주연을 맡은 이 울버린이 예쁘게 끝났거든. 예쁘게 끝났어. 로건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잘 끝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안타까워요. 마블은 진짜로 멀티버스 세계관을 끌고 오면서 처음엔 나는 그게 야 기가 막힌 장치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이건 자충수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여태까지 망했던 영화나 애매모호하게 끝났던 영화들을 다시 살려오는 건 너무 좋은 장치인데 이것 때문에 영화로서의 기대감이 그냥 끝났어.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죽었던 애가 있어 만약에 다른 세계에선 살아있대. 걔를 데려오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인데 어떻게 긴장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보통 목숨은 하나뿐이고 죽으면 돌아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 건데 죽어도 다른 데서 데려오면 돼. 이런 식이니까 마블 영화가 그냥 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여튼 간에 이거는 뭐랄까 그 이제 앞으로 나올 마블 영화들이 사실은 이전까지 엔드게임 이후로는 쭉 욕만 먹어왔잖아. 아마 그 이후로 약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이제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언맨의 역할을 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분을 빌런으로 다시 캐스팅해서 나올 예정이잖아요, 영화가. 이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이거 코미콘에서 나왔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주인공이었던 인물을 빌런으로 다시 데려온다는 점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그거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봤던 거였는데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지만 모르겠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재밌게 보기가 이젠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신규 어떤 팬들을 만들긴 좀 어렵겠다. 장벽이 더 두터워졌다. 왜냐면은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선 정말 너무 많은 영화를 봤어야 됐고 꾸준히 많이 봤어야 됐단 말이에요.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인 분들이 여태까지 나왔던 마블 캐릭터 주연의 영화들을 자연스럽게 다 봤다면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저보다 어린 분들이 이 영화를 이해하고 보고 즐기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진짜로 그 판타스틱 4 리부트 전 영화 있잖아. 그게 2000년대 영화일걸? 그것도 봐야 되고 막 그전 것도 봐야 되고 막 블레이드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어린 분들 중에서 다 봤을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장벽이 더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규 유저는 약간 좀 버리고 이전에 약간 저보다 높은 연령층 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잡자는 생각으로
만든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아쉬운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게 봤는데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년 8월 8일 CGV에서 파일럿이란 영화를 봤군요. 제가 우리나라의 코미디라고 하는 영화들은 사실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은 항상 좀 뻔했어요. 뻔하게 어떤 구성이냐면은 이거는 딱히 우리나라 나라 영화를 욕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영화들까지 우리나라 영화들의 코미디라고 하는 영화들의 대다수의 패턴이 뭐냐면은 처음에 웃겨. 욕하고 때리면서 웃겨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감동을 줘서 울려. 이러고 끝났어. 근데 이게 구성이 처음에 웃기고 울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감정을 느끼고 나오게 되잖아. 풍부하게 내가 영화를 즐기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평가 받는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7번방의 선물이란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진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런 식의 영화가 계속 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또 심지어 1000만을 찍었던 영화기도 하니까 더더욱이 마음이 안 좋았죠. 하여튼간에 그런 식의 어떤 걸 답습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한국 코미디 영화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이 영화도 코미디로 나온 영화고 하다 보니 당연히 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영화를 즐기려고 한다기보다는 배우분들의 연기가 궁금해서 갔어요. 왜냐면은 전 또 연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식의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는 사실 외국 영화나 애니메이션보다 그냥 국내 영화를 보는 게 더 빠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뇌를 빼고 보면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막 개연성 막 이런 걸 막 따져가면서 보면은 끝도 없이 그냥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데 코미디니까 개연성을 좀 잠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려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게 재밌게 봤어요. 그냥 또 조정석님의 천덕스러운 그 연기가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던 것 같아서 꽤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성별을 이제 오가면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C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솔직히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압도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주거나 압도적으로 어떤 성별이 힘들어 한다는 걸 보여주거나 그런 영화일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영화를 보면은 감독이 양쪽을 다 까요. 양쪽에 남녀 정말 가리지 않고 둘 다 신랄하게 까고 신랄하게 뭔가 지지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PC의 이런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재밌습니다.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정석 이 배우님이 극중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정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수한 파일럿으로 이제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서 약간 여성 혐오적인 발언 같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막 유튜브 한답시고 백수로 있는 애야. 그러다 보니까 걔의 명의를 빌려서 여자 기장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이력서를 넣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진지하게 했다기보다는 술김에 아예 뭐 되겠냐 설마 하면서 넣는데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진짜 안드로메다급의 어떤 그런 전개죠. 왜냐면은 뭐 취업하거나 할 때
신체 검사도 할 거고 다 어쩔 수 없이 들통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런 개연성은 좀 잠시 내려놓고 보면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뭐 구성이나 그런 게 막 임팩트가 강하게 있거나 코미디가 막 배꼽 빠지게 웃기고 그런 건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적당히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합니다만 킬링타임용으로는 뭐 전 되게 즐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는 2.5점입니다. 네, 나쁘지 않게 재밌게 봤다.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8월 17일 CGV에서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봤군요. 이거는 제가 에일리언 시리즈의 뭐 엄청난 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징그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 액체 같은 끈적한 질감이 나오는 걸 좀 싫어해요. 제가 또 막 음식 중에서 굴도 좀 싫어하는 편이고 슬라임 이런 것도 못 만지는 편이라서 그런 게 되게 도드라지게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에일리언 시리즈를 별로 기껍게 보진 않는데 이전에 프로메테우스를 좀 충격적이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나이가 좀 드니까 그리고 그런 징그러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봤어요. 네. 어떻게 봤느냐? 이 2024년 여름에 봤던 극장용 오락 영화 중에 이게 최고였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뻔하거든요. 공포 영화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나 그런 걸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봐도 돼. 미지의 공간에 가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꼭 하면서 뭔가 일이 더 커지고 안 좋아지고 결국 그 공간을 어떻게 탈출해 나갈까라는 공포영화식의 어떤 그런 거에 교과서 같은 코스를 다 밟는 영화인데 그거를 너무 잘해. 아니 이 영화 보니까 느껴지는 게 꼭 새롭고 참신하게 뭘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가 익히 봐왔던 것도 정말 정답에 가깝게 딱딱딱딱 해주면은 이거만큼 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교과서적으로 무서워요. 재밌어요. 딱히 에일리언이나 뭐 이런 뭐 프레데터 이런 쪽의 세계관을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고요. 어떤 장면이 있거든? 어떤 장면은 그냥 그 극장에서 봤는데 모두가 사실은 조용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팝콘도 막 먹고 콜라도 마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몇백 명이 보는 거다 보니 더더욱이 소리가 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어떤 장면은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났어. 관객들이 하나같이 너무 긴장하니까 다들 숨을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아마 감독님도 너무 잘 알고 역으로 이용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하나 탄 것 같다. 이건 진짜 티켓 값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참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 가면은 이건 악몽에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비주얼이 잠깐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그래 이런 식의 구조가 90년대엔 되게 많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보면서.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구성 자체는 되게 올드하거든요. 근데 야 이걸 가지고 진짜 끝까지 가지고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그냥 안 끝날 것 같아.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90년대 영화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차차차차 해결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없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랑 뭐 테넷 정도? 그 두 개 빼고는 그런 느낌을 좀 까먹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다시 상기시켜줬어. 이거는 상당히 너무 즐거운 오락 영화로
여름철 최고의 영화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점 만점에 전 개인적으로 4점입니다. 네. 다음으로 9월 4일 CGV에서 화양연화 리마스터링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영화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게 좀 된 영화다 보니까 안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개봉 연도가 언제니?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25년 전 영화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양조위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최근에 뉴진스 뮤직비디오에도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멋진 배우님이시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또 막 최근에 마블 영화에서도 샹치였나? 거기에도 나오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왕년에 이분이 어떤 분이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영화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랑 얘기인데, 사랑 얘기를 이렇게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 뭐 25년 된 영화인데 약간의 뭐 스포일러 있게 말씀 드려도 되죠? 근데 뭐 엄청나게 스포일러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두 남녀가 있는데, 한 약간 좀 원룸 같은 데랄까? 되게 이상해요, 구조가. 홍콩에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있고, 집주인의 어떤 약간 방을 다른 사람한테 내주는 그런 구조인 거야. 우리 옛날에 약간 좀 마당 딸린 2층짜리 개인주택 있으면은 보통 2층에다가 세를 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맨션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남자의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이웃집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남편도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근데 그 둘이 알고 봤더니 서로의 와이프랑 남편이 바람을 같이 피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잖아. 불륜의 피해자잖아. 그 둘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불륜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그 무한도전이 좀 떠오르네? 정준하님께서 했던 거 있잖아. 유명한 거. 아름다운 불륜이면 괜찮다? 했더니, 예. 라고 하는 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떠오르네요. 작품성이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 게, 마지막쯤 가면은 약간 좀 뜬금없는 것 같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돼. 살다 보면은 너무 공감돼. 나이가 어렸을 때는 공감 못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들고 다시 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참 한동안 가슴이 좀 많이 좀 저려 있는 상태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노래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노래들 많거든요. 아마 광고 음악이나 우리나라 예능이나 이런 데에 BGM의 역할로 나오는 노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는 재미도 있던 것 같고요. 그냥 신들이 사실은 별게 없거든? 역동적인 장면도 없고요. 그런데도 너무 아름답게 찍었어. 진짜 이거는 미학적이다란 말밖엔 떠오르지가 않아.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대단한 영화입니다. 다음으로는 24년 9월 16일 CGV에서 베테랑2를 봤군요. 베테랑2는 제가 상당히 기대를 좀 했는데요. 왜냐면은 1편을 기대감 없이 집에서 VOD로 봤다가 되게 재밌었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워낙에 류승한 감독님의 어떤 파워풀하게 쭉 밀고 나가는 그 액션 쾌감의 영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제 2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꽤나 오랜만에 후속작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초반부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황정민 배우님이 이제 형사로 나와가지고
악당을 소탕하는 그런 약간 장면이 약간 스케치처럼 나오거든? 처음 부분에. 근데 아마도 감독님의 의도는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야, 우리가 알던 그 팀이 돌아왔다! 이런 식의 그런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어긋나게 나한텐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쳐야지 딱 맞는 건데 한 발짝이 좀 늦게 쳐가지고 박수가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느낌이야. 타이밍이나 뭔가 개그 센스 이런 것들이 좀 그랬어요. 전 개인적으로. 거기서 일단 팍 식은 채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게 흐름이나 구성 같은 것들은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인 건 알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난 이게 15세 관람가라는 게 놀라워. 좀 그 정도거든요. 그 묘사나 이런 게 아주 잔인한 건 아니지만 피격되거나 그러니까 맞거나 때리거나 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거를 너무 사운드적으로나 가시적으로나 좀 많이 과장되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 이상으로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액션 쾌감 통쾌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과한 것 같다.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안 죽는 게 용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봤던 것 같습니다. 1편이 훨씬 재밌던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범죄도시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그냥 1편에 가지고 있는 플롯을 그대로 그냥 다른 에피소드를 또 보여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많이 봤던 듯한 그런 느낌, 전개 이런 게 좀 반복되는 느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전 개인적으로 2.5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에 이제 그 정혜인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잘생겼다는 생각은 늘상 해왔거든요. 이 배우님이 장난 아니더라.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은 약간 페이스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의 선배 느낌이 있잖아. 그냥 어디든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흔한 얼굴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배우님들의 그런 빡빡빡빡 하는 이목구비에 비하면 솔직히 어디든지 있을 법한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야,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혜인 배우님의 팬분들한테는 사실상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화보집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봤지만 조금 과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9월 30일 메가박스에서 룩백이라는 영화를 봤군요. 이거는 제가 아예 유튜브에서 내용을 다뤘던 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고 정말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너무나도 공감되고 너무나도 감명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24년 동안 봤던 것 중에서 최고였어요. 근데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미대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학창 시절을 전부 그림만 그리면서 보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더욱 재밌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어떤 연출이 있는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거는 만화기 때문에 가능하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연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훌륭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짧아서 놀랐어요. 애니메이션의 그 길이가. 사실은 이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그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깝게 봤거든요. 그 영화를. 왜냐면은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때문에 용서되는 부분으로 너무 점철되어 있는 영화 같았어요. 그 이야기와 그런 구성으로 만약에 그냥 일반 영화를 만들었다면 더 박한 평을 내릴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고 헤헤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극화체를 보세요. 대단하죠? 이걸로 좀 많이 기대가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용서되는 점이 많다면 솔직히 나는 좋은 애니메이션인가? 라고 생각하거든?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느낌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걸로 너무 힘입어서 간다면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룩백 이 애니메이션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말씀드린 후반부의 연출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특장점을 잘 살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았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극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결국은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고증 대단합니다. 그림쟁이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 이건 제가 그림 그리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림을 정말 오랫동안 그렸던 사람이고 그런 미대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그림쟁이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자세가 구부정하고 말투가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살렸어. 너무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거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네, 극장에서 봤던 것 중에서 이렇게 가슴 저며오는 애니메이션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길지도 않고 임팩트가 강하고요. 보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음으로는 10월 4일 조커 폴리아데를 CGV에서 봤군요. 이거는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아예 제가 유튜브에서 이걸로 영상을 2개를 만들었으니 뭐 말 다 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영화 보고 심란해가지고 이거 밤 10시인가 그때 봤거든요. 되게 늦게 끝났어요, 영화가. 근데 영화 보고 그 시내에 있는 바에 가서 내가 혼자 바에 간 건 처음이야. 너무 착잡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 본 게 맞나? 이 영화를? 그래서 이 영화는 보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힘들었어요. 다시 볼까?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갖고 있던 영화적인 어떤 선구안? 전 나름 있다고 봤거든요. 재미있는 영화다, 재미없는 영화다, 좋은 영화다, 나쁜 영화다 이런 거를 그래도 영화를 꽤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그 근간을 흔들어 놓는 영화였어. 내가 과연 잘못 보는 건가? 이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 영화는 때깔이 좋고 연기가 훌륭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커의 이제 후속작이고요. 이제 조커 이전작이 상당한 문제적인 어떤 그런 걸 좀 가져왔던 영화였죠. 심지어는 미국에서 극장 당시에서는 막 소동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했을 정도로 어떤 하층민으로서의 삶?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너무 잘 반영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층이 보기에는 마음을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영화였다 보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온 영화였는데 그거의 2편은 전혀 그런 영화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2편은 나오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레이디 가가의 배우님이 전 개인적으로 나오면 안 됐다고 봐요. 이거는 할리퀸과 조커의 그런 듀오 무비로 나오면 안 됐어. 그냥 조커로서의 2편의 얘기가 나왔어야 됐어요. 다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냥 연기와 연출의 차력쇼로 갔어야 됐다 보거든요. 근데 레이디 가가가 같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의 주제의식이 좀 흐려지고 색다른 시도를 했다는 점에선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1편의 성공을 그냥 기대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더 리바이벌 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영화가 1편에서 새로운 걸 더 이상 제시하지 않아요. 1편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답습하면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게 법정 영화로서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1편을 법정에다 세워놓는 거야. 그때의 사람들, 그때의 그런 인물들을 다시 법정의 증인석으로 세워서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편인지 2편인지 모르겠어요. 1.5편에 가깝고 1편의 별책 부록에 가깝다. 이걸 과연 2편이라고 할 수 있나? 새로운 게 전혀 없는데? 새로운 내용으로서의 진행이 전혀 없이 그냥 이전에 있던 영화를 계속 증인 나오고 변호인 나오고 검사 나오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데 과연 이걸 2편이라고 할 수 있나? 1편이 재밌긴 했지만 1편이 그렇게 신화급으로 스스로가 감독이 막 언브레이커블한 무슨 성경인 것처럼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닌데 1편을 너무 의식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혹평을 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닌데 1편을 기대하고 2편의 조커의 멋진 모습을 보러 온 너네들을 모두 실망시키는 것까지가 이 영화의 목표였는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르다고 봐요. 봐봐요. 영화 주제의식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실망감이 생기는 거랑 영화 자체가 재미없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말을 했지만 이미 감독은 뮤지컬 영화가 아니래요. 레이디 가가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영화 내내 뮤지컬 장면이 한 10번 나오거든? 내가 전에도 비유를 했지만 자, 빵 반죽을 넓게 펴서 그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페페로니를 뿌리고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구워가지고 내놓은 동그란 쟁반 모양의 요리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피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 요리를 보면서. 근데 만든 사람이 아니요, 이건 피자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누가 봐도 뮤지컬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뮤지컬이 아니래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동진 평론가님도 4.5점이었나 4점인가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 팬들 그리고 해외 영화 팬들도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평론가들은 되게 고평가를 하고 대중들은 저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작품성이나 주제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 같이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아무리 저는 평론가님들이 이 영화를 고평가해도 전 저평가합니다. 이 영화는 나오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2편이 1편을 오히려 그르쳤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점 만점에 저는 그때 2점 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배우분들의 연기는 절대 깔 게 없고 그리고 이 연출이 훌륭하진 않고 카메라가 찍는 방식이나 색감 그리고 이제 결과물들은 진짜 정말 너무 깔끔하고 너무 멋들어지는데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점 만점에 2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24년 10월 21일 메가박스에서 블루 자이언트를 봤군요.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1주년 기념으로 재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재즈에 대한 만화인데 상당히 감명 깊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뭐랄까,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재즈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감명 깊게 볼 수 있는 걸 다루고 있고요. 재즈를 좋아한다면 더 감명 깊게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재능과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주로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형의 무언가에 다다르고 싶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전부 공감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재즈에 대한 걸 다루고 있지만 전혀 재즈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감명 깊게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글쎄, 근데 뭐랄까, 솔직히 이게 그 후반부에 넘어갔을 때의 연출적인 그런 거나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즈 하면서 재밌게 봤던 영화는 위플래시가 되게 전 좋았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랑 좀 비교하게 되는 부분이랄까? 위플래시의 연출은 너무 훌륭하단 말이에요. 재즈를 모르는 사람도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니메이션은 사실 좀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엄청 공감되면서 전율하는 느낌이 막 들진 않았어요. 근데 스토리나 이런 거는 다분히 일본적이면서 너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재밌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운드가 되게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극장에서 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그냥 이어폰 끼고 보는 거랑 극장에서 보는 건 너무 다를 것이다. 그냥 색소폰을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금관악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핑할 때 소리가 나요. 태핑할 때 리코더랑 똑같잖아. 이게 많이 막혀 있으면은 저음이고 떼면 뗄수록 음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금관악기다 보니까 이걸 막을 때는 코르크라는 게 있거든요. 코르크로 텅텅텅 치는 소리가 나. 이건 진짜 가까이서 색소폰을 듣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잖아. 근데 애니메이션이 그거를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텅텅텅 하는 그 울림을. 그래서 사운드 진짜 기가 막히게 신경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매료되게 보진 않았다. 5점 만점에 3.5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년 11월 30일 메가박스에서 히든 페이스라는 영화를 봤군요. 이거는 국내 영화고요. 되게 뭐랄까, 원작이 남미 쪽 영화인지 그렇다고 들었어요. 소재가 상당히 참신하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봤다. 왜냐면은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참신함이 좀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 영화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더 치명적으로 다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입장에선 좀 안타까웠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물의 액션과 리액션이 생각보다 약했다. 결말부에 갔을 때도 어떤 부분들은 되게 막 이랬다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오히려 약했다,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내 기대치가 너무 컸나? 아니, 소재가 충분히 자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쪽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 도치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있는 일을 앞에 있는 일보다 더 먼저 끌어와서 진행이 돼서 막이 1막, 2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치명적인 뭔가를 보여준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센 게 들어왔으면 마지막은 더 센 게 들어와줘야 아, 더 셌구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데 중간에 센 게 더 강해요. 마지막보다.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만 명 정도 보셨군요. 그래요. 저는 뭐 적당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봤던 영화 중에 하나긴 했지만 그냥 뭐 그랬다. 나와서 만족감 있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는 개인적으로 2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기나 영화의 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24년 12월 12일 CGV에서 봤던 영화입니다. 서브스턴스. 아,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너무 충격적이게 재밌게 봤다고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영화에 대한 내용 이런 건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실 거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격과 충격, 더 큰 충격을 계속해서 안겨준다.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다의 표본에 가까운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악몽인데 끝났으면 좋겠는 악몽 있잖아요. 절대 안 끝내. 한 번 물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지겹다. 이 영화 정말 지겨울 때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히든 페이스에서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정말 끝까지 지겹게 가는구나 이런 거. 소재가 참신하면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 정말 끝까지 갑니다. 보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하는 것들만 다 골라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에 대한 건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아예 다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24년 마무리 정말 여러 영화들을 봤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영화를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임팩트 하나만으로는 정말 원탑이다. 이런 생각. 정말 24년 마무리를 너무 신명나게 했다. 맞아. 영화 마지막쯤 갔을 때 제가 엄청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거를 허용을 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영화가 결국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근데 결국은 타협의 직업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감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은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대중성에 대한 유혹도 있고 혹은 예술성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에서 타협을 얼마나 잘 하는가로 좋은 감독이냐 아니냐가 갈리기도 하는 그런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컨펌을 누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영화가 컨펌이 내려졌다는 게 너무 놀라워. 이거는 말이 안 돼.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 감독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야 진짜로.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은데 솔직히 영화를 즐겨보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100번 추천해요. 근데 극장에서 영화를 잘 안 보시는 분들 있죠. 영화 보는 게 별로 취미가 아닌 분들한테는 추천을 못 드려요. 진짜. 왠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추천을 못 드리지만 영화를 재밌게 보는 분들이라면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다. 24년에 봤던 거의 최고의 영화에 가깝다. 그래서 서브스턴스 5점 만점에
4.5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쭉 봤던 것 중에서 최고의 영화랑 최악의 영화를 결국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예술성 고트. 제 개인적으로 아카데미 이제 6카데미라고 하겠습니다. 6카데미 예술성 고트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건 정말 색다른 방식으로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 고트. 그리고 재미 고트. 재미 고트는 에일리언 로뮬루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오락 영화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감동 고트. 감동 고트는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이거는 가슴이 정말 저릿하게 저려온다. 그리고 올해 최악의 영화. 참 쟁쟁합니다. 예. 안타깝고요. 참 골라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거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커 폴리 아델가 최악의 영화였습니다. 이거는 말했다시피 1편의 아성마저도 갉아먹는 그런 영화였다. 어떤 평론가가 와서 어떤 점들을 보여주면서 아니야, 이 영화는 좋은 영화야 라고 해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30년 영화 인생 걸고 이 영화는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화, 최악의 영화를 쭉 훑어보는 시간 가졌는데, 쭉 보면서 와, 진짜 많은 영화들을 극장에서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나 IPTV는 다 제외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도 21편이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많이 봤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25년도 이제 다가왔는데 사실 엊그저께도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틈만 나면 저는 영화 항상 보니까 25년 마무리가 됐을 때도 이런 시간 한 번 더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재밌게 봤습니다. 예, 특정 영화를 제가 너무 폄하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일 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이제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봤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